자, 지금부터 함께 보실 영상은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디자인 툴 미리 캔버스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이게 무료인데 상업적으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 워터마크가 없는 이 디자인 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포토샵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조금 힘들게 만들었었거든요, 썸네일들을. 근데 이 미리 캔버스를 알고 나서부터는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고 쉽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미리 캔버스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회원가입을 우선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5초 회원가입 클릭을 해보시면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넣고 무료 회원가입 클릭, 당연히 이거 동의 한번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메일로 인증 메일이 옵니다. 인증 메일 확인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정말 빠르신 분은 5초면 되겠죠. 조금 그래도 한 10초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되게 쉽고 간단해요. 이름은 굳이 꼭 실명이 필요 없이 닉네임을 쓰셔도 됩니다. 이메일만 인증이 된다면. 그래서 되게 쉬워요. 저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거라서 로그인을 바로 한번 해보죠. 로그인. 자, 보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제 유튜브 영상을 보셨으면 한 번이라도 보셨을 수 있는 썸네일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이미 저는 이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쓰면 쓸수록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마음에 듭니다. 이 처음 쓰시는 분들은 제가 보여드리는 걸 따라 하시면 돼요. 이 기존에 만든 것도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한 가지 문제점은 기존에 있던 거 요걸 만약에 클릭을 해서 재활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던 기존 내용 위에 엎어서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폰만 쓰고 내용을 바꾸시고 싶고 기존에 이 만들어 놓은 내용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려면 여기 딱 보시면 점 3개 찍혀 있죠? 이 점 3개 찍혀 있는 이 부분을 딱 클릭을 하시면 복제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게 하나 더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다가 편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초반에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아서 이걸 거기서 디자인에서 뭐 글씨를 조금 바꾼다든가 그걸 그대로 쓰고 싶었는데 이게 뭐 밀려 나가고 없어진 애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새 디자인 문서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유튜브를 보통 주로 할 거니까 유튜브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보시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되게 많습니다. 이거 써먹을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출력물부터 뭔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 인쇄용 디자인을 해야 되는 그래서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비용을 받고 있지를 않아요. 매우 감사하게도.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유튜브도 썸네일, 채널 아트, 채널 로고 등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 썸네일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기본적인 화면 사이즈는 1280, 720p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신경 쓰지 말고 한번 클릭을 해보죠. 자, 그러면 유튜브 썸네일로 이미 얘들이 만들어 놓은 기존 폼, 틀이 많습니다. 많죠. 계속 넘어가네요. 그죠? 이렇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디자인의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찾아서 쓰셔도 됩니다. 저는 이걸 그대로 쓴다기보다는 여기 있는 틀을 포맷을 이용을 해서 제가 나름대로 다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쓰면 쓸수록 굉장히 매력적인 게 바로 이 미리 캔버스입니다. 일단 하나 선택을 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죠. 조금 그래도 심플한 걸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이런 것도 괜찮겠다. 자,
보시면 한 가지 디자인도 클릭을 해보면 두 가지 유형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편하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선택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클릭을 했을 때 선택이 되는 부분들. 클릭을 했을 때 선택이 되는 부분들은 내가 다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원래 얘네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템플릿에는 몇 가지 규칙이 정해져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곳에 사진을 올려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 이게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원하는 사진을 넣어서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사진과 있고 내 이미지가 있는데, 이 사진은 미리 캔버스에서 지원을 하는 기본 사진입니다. 원래 있는 사진. 예를 들어서 한번 혹 보온의 달이니까 얘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체 화면으로. 이걸 미리 캔버스에서 이미 되게끔 지원을 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게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미지가 들어오고 나면 이 글씨가 필요 없죠. 그러면 이때는 이걸 델 키를 눌러서 지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저기에 그래도 다른 글씨를 써서 그래도 그걸 쓰겠다. 그러면 컨트롤 Z를 누르시면 앞에 했던 그 어떤 실행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다시 컨트롤 Z를 누르면, 그렇죠, 이런 상태로 내가 그 이전에 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것도 컨트롤 시프트 Z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편집이 잘못돼도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편집이 어떻게 되느냐? 자, 선택이 되는 건 내가 뭐든 다 이렇게 옮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내가 굳이 내가 이거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그러면 이거 델 키로 지우셔도 됩니다. 근데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컨트롤 Z로 다시 살리면 되겠죠? 자,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글씨가 넘어가네? 글씨가 넘어가면 그냥 걱정하지 말고 드래그해서 이 텍스트가 적히는 부분을 키우시면 됩니다. 아니면 자, 전체 텍스트 전체가 선택이 되게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폰트 사이즈를 줄이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참 좋죠? 클릭을 해보면 폰트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기능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투명도도 조절이 되고, 자, 글씨를 어디에 맞출 건지, 자, 이런 맞춤 설정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굵은 글씨, 가는 글씨, 이탈릭 체, 그 다음에 밑줄짝, 그 다음에 중간에 줄짝, 이런 거 다 됩니다. 대문자, 소문자 변환, 영문 같은 경우, 이건 지금 한글이니까 그건 안 되겠죠. 그리고 참 재밌는 건 이 정렬이라는 기능도 또 따로 지원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순서라는 기능을 통해서 얘가 현재는 레이어,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요 이미지가 있는 부분도 하나의 레이어고, 이 빨간 틀이 있는 것도 하나의 레이어고, 글씨도 레이어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눈에는 이렇게 한 장으로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는 하나씩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얘가 위쪽에 있으니까 보이는 건데, 순서를 예를 들어서 맨 뒤로 보내버리면 글씨가 안 보이죠. 그럼 이걸 앞으로, 보일 때까지 앞으로, 그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뒤로 보내면 또 안 보이죠. 앞으로 보내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렇게 해서 레이어 상에서 이 레이어, 층층이 되어 있는 이미지들 상에서 얘가 어디에 위치를 할 건지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미리 캔버스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달까요? 글자색도 지원하고요. 그죠? 그리고 글자 조정 기능이 있는데 외곽선의 두께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의 방향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림자의 거리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흐림 효과까지도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글씨의 그라데이션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의 방향도 내가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글씨를 곡선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그죠? 이 다양한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는 이 미리 캔버스는 쓰면 쓸수록 재미있고 쓰면 쓸수록 뭔가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붉은 도해지인데 노란색이네. 그러면 이걸 또 바꿔줄 수도 있죠. 자, 그럼 배경을 한번 색깔을 바꿔볼까요? 얘를 노랗게 바꾸고 이 배경 색깔도 노랗게 바꾸고 그런 다음에 붉은 도해지의 색깔을 붉은색으로 바꿔주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변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그 개별적으로 선택이 다 되게끔 되어 있어요. 편집이 되는 부분들은. 그죠? 자, 이런 걸 보면 얘가 차 얼마나 자유도가 높은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변경해주고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게 이 미리 캔버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요거는 글자는 편집이 되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글자가 바뀌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크기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글자랑 이미지랑 하나의 그룹으로 지정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얘 그룹으로 지정이 돼 있는 한 군데를 딱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고 여기에 보시면 그룹 해제가 있어요. 이걸 딱 해제를 해주면 자, 이미지와 글씨를 따로 편집을 할 수가 있죠. 자, 나는 이 사이즈는 좋은데 글씨만 조금 꽉 채울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폰트 사이즈를 줄이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다시 그룹으로 내가 묶어주고 싶다. 그룹으로 묶어주고 싶으면 자, 글씨 선택하고 묶어줄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다시 그룹을 지정을 하시면 얘가 따로 움직이지가 않고 하나의 그룹이 돼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아, 너무, 너무 근데 장난 같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미지도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는 내 이미지 사용을 클릭을 하시고 PC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찾아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이걸 갖고 왔으니까 나는 얘를 넣고 자, 조금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이게 내가 마음에 든다. 내가 이대로 쓰겠다. 그러면 얘를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JPG로 받으시든가 PNG로 받으시든가 뭘로 받으셔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내가 이 배경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 배경 이미지를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배경을 지웁니다. 그리고 이게 배경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프레임에. 배경에 프레임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또 지웁니다. 그럼 지우면 이렇게 배경이 그냥 엉하니 나오죠. 이 배경의 색깔을 흰색으로 다시 바꿔줘요. 자, 이거 제가 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흰색으로 배경을 바꿔주고 흰색으로 바꿔주고 요 글씨만 쓰겠다. 글씨만 쓰겠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배경은 흰색이어야 됩니다. 다운을 클릭을 하시고 PNG하고 투명 배경 클릭을 하고 다운로드를 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흰색인데
실제 받아진 거는 보시면 배경에 색깔이 없는 상태로 받아졌어요. 그럼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실제로 그런가?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자, 배경은 있는데 배경이 아니고 배경에 색깔이 없는 투명한 배경으로 받아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그대로 동영상에 넣어서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미리 캔버스는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이 되기도 해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이미지를 이미 넣어서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체가 이렇게 봤을 때는 배경이 없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다운로드해서 투명한 배경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자 보시면 이 글씨만 영상에 그대로 입힐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리 캔버스는 이 다양한 편의성과 작업을 하면 할수록 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글씨체도 보시면 얘가 이미 많은 글씨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글씨체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씨체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 편의성이 극대화될 뿐만이 아니라 실제 적용을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든 영상은 전부 다 사실상 미리 캔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오프닝, 그죠? 그리고 요런 오프닝, 이런 오프닝, 네, 이런 거 다 미리 캔버스를 이용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만든 영상들, 미리 캔버스를 알고 나서 만든 영상들은 거의 대부분 이 미리 캔버스를 이용을 해서 오프닝 부분을 만들어 준 영상들이에요. 이게 사용을 하면 할수록 뭐가 되게 만족스럽다고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 되게 쓰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도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고 내가 크게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미리 캔버스를 이용을 해서 썸네일이나 이런 오프닝을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래서 미리 캔버스는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걸 잘 이해를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이 찾아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 사이트입니다.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템플릿을 적용되어 있는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장점이고요.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하더라도, 그죠? 어떤 걸 하더라도 이게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얘를 이용을 해서 이게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채널 아트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든지 그 좋은 정보가 있고 뭐든지 누군가에게서 정보를 구할 수만 있다면 뭐든 그걸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는 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걸 이용을 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그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의 디자인을 좀 더 만족스럽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유료뿐만이 아니고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는 다양한 이런 사이트나 템플릿이나 디자인 요소 아니면 뭐 음원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캔버스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